안녕하세요. 민법 공부 방법, 그리고 전반적인 또 변호사 시험 공부 방법, 그리고 로스쿨 생활 태도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스쿨 합격 축하드리고요. 많이 설레실 겁니다. 저도 10년 전에, 약 10년 전에 너무 설렜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헬이 올 줄 모르고 이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 입학 시험 합격했었을 때 그때 기뻤듯이 그러다가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가 다시 또 지금 로스쿨 입학 합격 소식 받아서 너무나도 기분 좋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로스쿨 입학 예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 1학년이 들어도 혹은 좀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학년이 들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법학 공부의 기초 방식, 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혹시 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험, 법학, 공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뭐냐면 수험이에요. 시험을 잘 쳐야 합니다. 법학이에요. 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공부죠. 또 공부는 뭐냐면 어떤 방향성이 또 중요할 것이고, 태도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합니다. 방식 같은 것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우리는 항상 목적지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 뭐냐면 결국 시험, 기출문제 분석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만 일단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뭐예요? 나올 것만이니까 적어도 60점 맞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을 붙여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80점 맞고 80점. 그다음 마지막에 꼼꼼하게 해서 100점 맞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비생은요, 딱 요까지만 일단 해도 전 성공이라 생각해요. 100점 여기부터 목표로 하면요, 나중에 40점짜리 됩니다. 그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해서 나올 것만, 그리고 민법이나 형법이나 그 헌법 공부 방식이 약간씩 달라요. 그 방식에 맞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학,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정확히 말하면 법조문의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전에 어떤 문제 상황이 있죠. 그게 사례인데 그 사례를 적용되는 법조문을 제일 처음에 대전제로 말하고, 그 다음에 대전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례를 집어넣죠. 적용하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딱 요거예요. 근데 이 법조문 해석이 뭐냐, 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판례가 첫 번째 법조문 해석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학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대부분 판례만 써도 됩니다. 가끔씩 학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시험의 배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문제 상황을 적용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항상. 그냥 개념만 계속 외우다 보면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사례 공부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살짝 변호사 시험 대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부, 결국 방향은 앞에 수험, 법학을
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앞에 설명했고요. 다음 태도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양 일정 부분 이상 양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함은 뭐냐면, 자, 이건 저도 잘 못했던 거예요. 제가 좀 들쭉날쭉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5시간씩 7일을 공부하는 것과 35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8시간씩 4일 너무 9시간으로 합시다. 9시간씩 4일 공부하고 3일 쉬어요. 그리고 다시 공부해요. 이게 36시간이죠. 정말 둘 다 밀도 있게 공부했다고 칩시다. 근데 뭐가 더 효율적인 공부냐? 이겁니다. 잠시만요. 요거입니다. 무조건 안드로메다 넘사벽으로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공부는 계속 쌓여서, 매일마다 쌓여서 거기에다가 좀 쌓아 놓으면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얹고 다시 얹고 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쌓아서 쌓았죠. 3일 만에 다 없어져요. 새로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으로서는 36시간, 35시간 하면 이게 더 많아 보이겠지만 5시간씩 7일 하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7일 동안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6일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양이 좀 적더라도 6일은 공부한다. 딱 하루만 쉰다. 그러니까 만약 토요일은 반나절 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호흡을 하루 정도만 쉬어야지. 적어도 뭐 이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일 이상 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3년 동안 그 템포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 꾸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죠. 운동. 무조건 하나의 운동, 주 2, 3회 할 수 있는 운동을 꼭 하세요. 정말로 꼭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말씀드려. 그리고 지금 늦깎이 입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팔이나 다리나 뭐 허리나 하나 나갑니다. 3년 동안에 공부하다 보면 손으로 써야 되니까요. 답안지를. 그러니까 무조건 주 2, 3회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 2, 3회 공부란다. 죄송해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만큼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에 빙의를 했어요. 운동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은 뭐 있을 거예요. 웨이트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달리기라든지 뭐 산행이라든지 있을 거예요. 근데 산행은 주 2, 3회 못하니까 집 앞에서 혹은 학교 앞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2, 3회 꼭 하세요. 이 시간이 아깝다?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을 아파서 혹은 집중력이 낮아서 버리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이 큰 테두리를 딱 잡고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방향성 있게, 법학의 본질을 잘 알고 공부하는 태도를 견지해라. 꾸준함, 방향성, 그리고 문제 해결력. 방향, 문제 해결, 항상 문제 해결력으로 간다. 그 다음 꾸준함, 태도. 너무나도 다 아는 내용이죠. 이 아는 내용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또 본인들이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방법이 옳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서울대에서 난다긴다고 했고 서울대 로스쿨 들어올 때도 제가 엄청 잘할 줄 알았어요. 물론 엄청 못하지는 않았는데 한 거에 비해서는, 공부한 양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데 정말 이건 다른 세계예요. 법학도 다른 세계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겸허한 자세로 나는 공부의 뉴비다. 여기는 공부의 신만 모였다. 라는 생각으로 백지부터 시작하고 이 제가 드린 마인드셋을 딱 쌓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